논어 향당편에는 공자의 식생활이 나옵니다. 향당 제10편에 보면 공자께서는 밥은 정성스레 찌은 쌀로 지은 것을 싫어하시지 않으셨으며 회도 잘게 썬 것을 싫어하시지 않으셨다. 쉬어서 냄새가 나는 밥과 상한 생선, 썩은 고기는 드시지 않으셨으며 빛깔이 나쁜 것, 냄새가 나쁜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알맞게 익지 않은 것은 드시지 않으셨으며 제철이 아닌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도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드시지 않으셨으며 간이 맞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곱기를 이길 정도로 많이 드시지 않으셨으며 술은 양을 한정하지는 않으셨으나 취해 몸가짐이 흐트러질 정도로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부정불식이라고 할 때의 할부정에 관하여는 법도에 어긋나게 잡은 고기, 즉 바르게 도축하지 않은 고기라는 해석 외에도 각을 제대로 뜨지 않은 고기라거나 반듯하게 자르지 않은 음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곱기를 이길 정도로 드시지는 않으시면서도 술은 몸가짐이 흐트러질 정도가 아닌 한 양을 한정하지 않고 드셨다는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술 몇 순배에 쉽게 취하여 몸 자세가 흐트러지는 요즘의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새삼 존경의 염이 더하여집니다. 보통 생선회 하면 일본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모두 옛날부터 회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록으로는 일본의 생선회에 대한 기록이 가장 늦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가 즐기는 것과 같은 형태의 회를 거의 먹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회를 즐겼음이 위 논어 향당편의 글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 오중농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진시대 제나라 사람 장한이 낙양에 들어가 동조연 벼슬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불현듯 고향인 오중의 농어회 생각이 나서 곧장 벼슬을 사직하고 돌아갔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물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먹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귀거래의 꿈을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를 실천할 용기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러운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따금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농어 한 접시에 소주를 기울이면서 아쉬움을 달래는 것으로 족할 따름입니다. 송나라 사람 매요시는 설회시 좌객이라는 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민물회를 먹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서쪽으로 흐르는 황하의 지류. 누런 흐름은 아직 얼지 않고 잉어는 살찐다. 낚시로 잡아올려 도시에 내다 파는데 백전을 아끼지 않고 집으로 가져온다. 집사람은 보도를 갈아 비늘을 털고 지느러미를 잘라도 튀려는 것 같다. 하나하나 운엽은 접시에 떨어지고 속속 상복은 흰 옷이 된다. 초의 유자로 무침을 만들면 향기는 집안에 풍기고 친구들은 다투어 달려와 방으로 들어온다. 아이를 불러 옥성에 술을 가져오라 하지만 창자는 꽉 차고 배는 불러 서로 군소리가 없다. 마침내 술병이 비니 말에 올라 돌아가는데 그 의기는 서산의 고사리를 말할 필요가 없다. 공자께서도 즐기던 회가 중국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송나라 이후 대역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그 원인이 생선회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 후로 날것을 먹지 않고 불을 사용하는 화력 요리가 등장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며 명나라 이후 회를 먹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명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선회를 먹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더럽게 여기자 어떤 선비가 논어의 회는 가늘게 쓴 것이 좋다고 했고 생선회나 육류를 썰어서 회를 만드는 등 공자께서도 회를 좋아했다고 반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숙종 때의 실학자 홍만선은 저서 산림경제에서 생선회 요리법에 관하여 껍질을 벗기고 살을 얇게 썰어 얇은 천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생강이나 파를 생선회 접시 위에 올려 곁들여 먹고 양념으로 겨자를 쓴다. 여름에는 얼음 위에 올려 먹는다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회 문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식품의 개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인 식품에 대하여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다 식품일까요? 우스갯소리에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 중에 책상, 날개 달린 것 중에 비행기만 빼놓고 다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에게는 책상과 비행기만 빼고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식품일까요? 현실적으로도 사람에 따라서는 먹고 마시는 물질이 아주 달라서 위 개념 정의만으로 과연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식품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개고기를 즐기는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개고기가 음식물에 해당함에 틀림없지만 이를 혐오하는 나머지 사람들 및 서구 사람들은 개고기를 식품으로 분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으로 볼 것인가가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 포획하는 산물들입니다. 예컨대 일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군뱅이를 날로 먹는다고 하여 야생의 군뱅이를 식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식품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포획된 산물이 아닌 가축의 경우에도 예컨대 육회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도축 전 살아있는 소를 식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로 즐겨 먹는 광어나 도미 등 활어는 어떨까요? 활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수족관을 빌려 활어를 보관하는 경우 위 수족관에 있는 광어나 도미 등이 식품일까요? 활어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다른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동,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직접 활어 운반 차량으로 인근 20여 곳의 음식점에 판매 운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활어 등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활어 등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매수인에게 판매한 수산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주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의 식품운반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3월 15일 선고 2015도 2477호 판결입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 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 판매, 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헌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 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에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 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헌,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 판매업과 식품 운반업의 시설 기준이 달라서 식품 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 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 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춰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때 유행하던 식인종 시리즈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식인종 아빠와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아빠가 자기 차비만 내자 운전기사가 따졌습니다. 왜 아버님 차비만 내시나요? 아드님 차비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빠 식인종이 말하였습니다. 도시락도 돈 내나요? 모름지기 활어 판매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할 부정이면 불식하고 부득 기장이어도 불식하던 공자의 식생활을 본받을 일입니다.